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을 기회로 삼자면서 했던 말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빅뱅 엔젤스 황병선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제 어딜 가도 요즘에 4차 산업혁명 얘기예요. 네. 근데 그게 뭔가라고 물으면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분은 전 지금까지는 못 봤습니다. 네. 좀 쉽게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일단 정의를부터 해보면요. 네. 산업혁명이라는 말 자체가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가 변화되고 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일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얘기했던 1차, 2차, 3차 산업혁명 이후에 좀 더 급격한 산업혁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단어를 몇 개만 좀 꼽아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얘기하면 증기기관차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증기기관에는 에너지의 변화가 있었고요. 그 증기기관차라는 이동수단의 변화가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도시라는 개념이 발전한 겁니다. 2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전기의 발전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전기 변화 때문에 미국이 또 큰 변화를 있었고요. 네. 3차 산업혁명은 역시 컴퓨터와 인터넷이죠. 그리고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은 아마도 우리가 최근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인공지능, IoT, 블록체인 이런 기술에 의해서 혁신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이 그 시장의 규칙을 바꿔 놓는다고는 하는데, 네네.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꿔 놓을 수 있길래, 그 네. 경제적인 가치가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그 중요한 어떤 이제 무게를 우리가 지금 그 각국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어저께 대통령이 나서서 지금 이 관련된 발언을 했거든요. 왜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그래서 그 2022년까지 그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은 네. 2030년까지 460조의 경제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상당히 숫자가 큰 숫자인데 물론 추정치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기술 하나만에 의해서도 우리가 얘기하는 의료산업, 제조업, 그다음에 금융업, 유통업 사실은 어느 하나 그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산업이 없을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추정으로 큰 숫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네.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이게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상용화가 된다면, 네. 일상화가 된다면 우리의 그 생활이, 삶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저는 요새 구체적으로 좀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좀 예를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건 간단히 생각하면 간단하죠. 예. 자동차가 스스로 사람이 앉아있기만 해도 혼자서 운전하고 다닐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컴퓨터 비전 기술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마치 컴퓨터가 사람의 눈을 대체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약 대중화된다면 사실은 자동차 산업 하나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네. 일단 보험업계가 완전히 달라져야 되고요. 자동차 보험이 완전히 개념이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아하. 예. 그리고 당연히 주차장 산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연구에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 서울에 지금 100만 대의 차가 등록돼 있는데요. 네. 그 100만 대의 차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24시간 운전할 수 있다면 예. 그러면 과연 이게 100만 대의 차가 필요한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 예측치에 의하면 보통 한 15%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네. 현재 서울시에 100만 대 차가 있으면 20만 대 수준 이하로도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공유한다거나 이런 얘기인가요?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예. 차를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요. 사실은 내가 주차장에 차를 파킹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네. 24시간 차가 움직이면 되니까.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오고. 그렇죠. 내가 부를 때 오고 차를 살 필요도 없고 그게 이제 택시라는 개념이 아니라 월 기간으로 내가 빌려 쓸 수 있는 개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러면 완전히 많은 산업, 예, 택시 산업, 유관 산업, 물류 산업, 보험 산업, 많은 산업들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자동차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자동차 하나만으로 아하. 이런 큰 변화들이 있는 거죠. 이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만약 다른 산업까지 영향을 준다면 엄청난 변화들이 예상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우리의 역사와 함께 해온 게 소유라는 개념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그 소유의 개념조차도 이제 변화를 주네요.
뭐 이미 뭐 아시다시피 유명 학자에 의해서 네. 소유의 경제에서 이제 접근의 경제, 액세스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예. 우리가 이제 빌려 쓴다고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경제로 가고 있는 거고요. 네. 뭐 점차 그런 개념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재밌네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4차 산업의 미래를 엿보게 하는 각종 그 이벤트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올해 초에 열린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입니다. 커피를 내리고 우유를 섞어서 카페라떼를 만드는 솜씨가 아주 능숙하죠. 커피를 만드는 인공지능 바리스타 로봇입니다. Barista is always making the coffee, but never have chance to communicate with customers. So that's why we're thinking we should relieve barista. 고령화 시대의 노인들의 생활을 돕는 인공지능 로봇. 빨래를 개고 가족의 옷을 구분해서 수납하는 로봇도 등장을 했습니다. They get connected, they get smart, and they're able to do that task better than a human and more efficiently. 또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진료를 도입한 병원도 있죠. 최근에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의 향후 치료법을 인공지능에 물어봅니다. 호르몬을 방지가 있는 치료는 이거를 이용을 하고 부분 절제를 했으니까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요 파란색은 이 인공지능 왓슨 인공지능이 이거는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다. 환자의 신체적인 특징과 질환, 상태 등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최적의 치료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운전기사가 없는 자율주행 버스가 이미 도로를 누비고 있습니다. Qui peuvent couper devant le véhicule. Donc le véhicule va soit effectivement ralentir son allure ou alors déclencher un arrêt d'urgence si quelqu'un devait sauter devant la navette. 또 대규모 방울토마토 재배 시설에서도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 온도와 일사량, 양분까지 원격 조종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지금 이 가장 선두에 와 있나요? 뭐 예상하시는 대로 아무래도 미국이고요. 뭐 이런 데이터를 하나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타트업이라는 용어를 요새 쓰는데요. 예. 뭐 옛날 벤처기업 용어의 요새 용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스타트업들 중에 기업 가치가 1조가 넘는 기업을 저희가 유니콘이라고 부릅니다. 네. 예. 그런 유니콘 기업이 전 세계에 지금 175개가 있습니다. 아하. 그 175개의 사실 대부분은 미국 기업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역시 또 중국이죠. 그 예. 175개 기업 중에 35개가 중국 기업입니다. 아하. 그 얘기는 아까 그런 혁신적인 어떤 산업의 변화 이런 걸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변화가 이런 스타트업에 의해서 거의 10년 내에 발전한 거의 10년 내에 1조의 기업 가치를 가는 기업들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 빠른 혁신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이렇게 이제 성장해 나간다. 그 이상으로 간다. 향후에 그렇게 발전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있습니다. 물론. 네. 다행스럽게도 예. 그 175개 유니콘 기업 중에 2개 기업은 한국 기업이 있긴 합니다. 예. 뭐 쿠팡 여러분 아시는 그 기업이 그 목록에 하나 있습니다. 사실 예. 위안이 되긴 하네요. 네. 사실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앞서간 나라들을 빠르게 따라잡는 데 대단히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던 나라인데요. 이제는 아무로 가보지 않은 곳을 가야 되잖아요. 이제 네. 길을 만들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나오는 게 선점, 선도, 뭐 패스트 무버라고 하나요? 퍼스트 무버라고 네. 하나요? 뭐 이런 얘기들이 등장하는데요. 네. 이 얘기 좀 해주시죠. 이 퍼스트 무버라는 건 사실은 기존의 우리 한국 제조사나 여러 회사들이 선진국의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따라서 팔로우 한다고 그러죠. 네. 따라 한 겁니다. 뭐 좋은 성장 전략이지만 네. 퍼스트 무버라는 건 검증되지 않은 산업을 따라가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 거기에는 중요한 거는 수많은 실패를 전제로 합니다. 아. 왜? 아무도 검증하지 않은 사업 모델이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스타트업의 접근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맹렬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 그러니까 명암이 되겠죠. 4차 산업혁명의 이제 어두운 면을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의 자리를 기계가 대신하게 된다면 이게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피부로 만날 수 있는 거는 일자리 문제인데요.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인공지능 번역 대 인간 번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사가 50분간 1개의 지문을 번역하는 사이에 인공지능은 실시간으로 4개의 지문을 번역해서 내놓습니다. 속도는 인공지능의 승리죠. 상당히 좀 위협적이다. 내용 그 번역한 결과물을 보면 사람이 번역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최근에 우리나라 마트에서 카트와 계산대가 없는 매장이 등장을 했죠. 청소 로봇은 환경미화원 2-3명의 몫을 한 사람이 한 곳을 청소하는데 1시간 걸린다면 이걸 갖고서니 청소하면 한 30분, 그래서 많은 구간을 자주 청소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기계가 여러 사람이 할 일을 해내니까 일자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로봇이나 인공지능 같은 것들로 노동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제 기술을 구현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아마 고용 디스토피아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 일자리 문제 상황이 이제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료 계산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도입함에 따라서 해당 업무를 하던 직원 34명을 해고한다라는 일본의 한 보험사가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앞으로 살아남을 직업군이 얼마 안 남겠는데요. 일단 뭐 2가지 관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분명한 거는 사라질 직업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거기에는 당연한 얘기지만 현재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에 비효율성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네. 비효율성을 기계나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3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는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없었습니다. 결국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직업은 만들어질 텐데 문제는 그 직업이 얼마만큼 지금의 직업의 규모만큼 있을 거냐. 이 문제는 좀 계속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를 대비해서 이런 변화에 맞게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쪽으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직군, 뭐 예를 들자면 아나운서나 기자나 PD나 뭐 이런 직군들도 좀 위험할까요, 앞으로? 사심 있는 질문이신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아는 한 감성이 들어간 네. 중요한 직군들은 단기간 내에 없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4차 산업혁명을 전폭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의 샌드박스를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네. 어떻게 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사업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실험입니다. 그 사업 모델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제가 막고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실험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이들에게 자유롭게 다양한 아이디어로 실험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새로운 퍼스트 무브로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어느 정도 그 규제가 없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보통 2년을 봅니다. 2년. 최대.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사업 모델이 제안됐을 때 2년 정도 실험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는 검증할 수 있는 이 모델은 그래도 한번 산업이 성장할 수 있겠구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시간은 되지 않을까. 최대. 보통 짧게는 1년에서 최대한 2년까지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나 주커버그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전 지구적인 기업의 오너가 될 수 있었겠느냐. 우리 한국에서의 스타트업 기업이나 벤처 투자 기업에게 아쉬운 환경이라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한국의 현재 지정학적 위치나 인구 규모상 분명히 스타트업이 하기에는 니치 마켓이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틈새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는 한국의 스타트업이 빠른 시간 내에 최소한 동남아 시장 정도를 단일 시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들이 필요하다고 믿는 입장입니다. 시장이 커져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틈새 시장이 새로운 모델을 실험할 수 있는 틈새 시장이 커져야 된다. 이를 위해서 지원하는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빅뱅 엔젤스 황병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